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모남TV의 주모남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업체는 바로 해성 DS 반도체와 전장을 아우르는 기업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업과 비슷한 형태의 기업인데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2022년 7월 17일이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입니다. 일단은 이제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제1기가 바로 14년입니다. 그리고 제9기가 바로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요 9개의 분기에 대해서 이제 매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눈에 띄게 하단부부터 쉽게 매출이 우상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은 들쑥날쑥하지만 어쨌든 크게 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8기를 보면요. 정말 영업이익이 13.17%인데요. 10% 한번 넣어본 적이 바로 제4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영업이익이 13.17%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매출은 6,553억에서 영업이익이 863억이고요. 당기순이익은 10.84%입니다. 반면 제4기는 7.35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8기에 엄청난 매출을 이제 증가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공급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9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업이익이 24.21%고요. 당기순이익이 19.9%로 일단은 영업이익이 483억, 당기순이익이 397억이고요. 매출액은 1996억입니다. 배당금은요, 일단 제3기 바로 250원, 1.9%를 16년에 주었고요. 제8기를 봤을 때 600원, 1.2%의 배당을 주었고요. 연구개발비는요, 제1기 때 29억에서 제8기 때 134억으로, 그러니까 매출 전체에 따졌을 때 2% 정도인데요. 1에서 2%, 1에서 3% 사이에 연구개발비를 투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드 프레임과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이 두 개인데요. 이 두 개에 대해서 매출 비중을 따졌을 때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는 34.2%, 리드 프레임은 65.8%로 1기부터 제9기, 1분기까지 65% 이상의 매출을 차지한다. 그래서 주 포지션이 리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도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으로부터 수익은요. 해외,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대만, 기타가 있는데요. 중국은 34%, 태국이 14%, 말레이시아가 12%, 한국이 16%, 대만이 10%, 기타가 15%. 이러한 해외 매출 비중이 꽤 높다. 한국의 16%를 제외하면 80% 넘는 것은 해외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자산과 부채 비율을 봤을 때 금융자산 빼기 금융부채를 했을 때 385억의 금융자산이 남고요. 부채 비율은요 59.92%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채 총계에서 자본 총계로 나눈 거죠. 그래서 제품을 보면요. 리드 프레임 65.8%를 차지하는 리드 프레임과 34.2%를 차지하는 서브스트레이트가 있는데요. 리드 프레임은 크게 두 가지, 반도체와 자동차 전장 이렇게 나뉘고요. 서브스트레이트는 D램, 반도체 D램을 담당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해성 DS의 기술력 같은 걸 일단 도금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금을 함으로 인해서 산화도 방지되고 칩 본딩 강화를 하고 표면 보호를 할 수 있는 칩을 표면을 완벽하게 산화로부터 모든 것을 보호를 하는데요. 해성 DS의 내용을 이제 확대된 걸 보면요, 쫀쫀하게 이제 이러한 것을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사 이제 하단 부분을 봤을 때 해성 DS는 릴 투 릴 방식인데요. 반면 경쟁사는 시트 방식입니다. 시트는 네모나게 하나 조각조각 잘라서 하는 건데요. 릴 투 릴은 이런 이제 원통형에서 돌돌 말아서 그거 쭉 펼치면서 작업을 하는 건데요. 균일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이러한 도금 기술과 이 균일한 릴 투 릴 생산 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출 비중 및 고객사를 봤을 때 리드 프레임 전장 같은 경우는 36%. 그러니까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만약 이제 미래 형태인데요. 일단 1분기는 33%, 그리고 리드 프레임 IT는 35%, 패키지는 32%, 2%. 그래서 30%, 30%, 30% 이렇게 균일하게 쫀쫀하게 나뉘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사별 매출 비중을 봤을 때 차량용 선두의 업체가 NXP, 인피니온, SD 마이크로 세 개 합쳐서 33%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입니다.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그리고 ASE, 아들 등은 이제 후공정 업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쉽고요. 이제 투자 포인트 첫 번째, 차량용 반도체 시장.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규모는요. 일단은 매년 10.1% 증가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자율주행 레벨 2,
2 플러스 뭐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4에서 5까지 가면요. 비약적으로 자율주행 단계별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고, 레벨 4에서 레벨, 지금도 매출이 폭발하고 있지만 레벨 4에서 레벨 5에서 매출이 더 폭발하겠구나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 리드프레임 사업 매출 비중은 연평균 19.7%입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의 60에서 70% 사이에 리드프레임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요. 그 중에 자동차양 리드프레임은요, 연평균 24.4% 성장으로 봤을 때 리드프레임 전체의 19.7%지만 그 중에 비약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자동차, 이 전장에 들어가는 리드프레임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의 그 32.8%를 차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는 아까처럼 이제 리드 프레임 뭐 패키지 서비스 때 많은데요. 크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들이 큰 매출 비중이고요. 주요 고객 1, 2, 3이 일단은 30%. 그래서 1은 280억, 2는 174억, 3은 193억. 그래서 3개 업체가 큰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DDR5의 시장은 원래는 올해인데 내년으로 연기돼서, 그 이유는 이 DDR5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플레이어가 인텔입니다. 근데 일정은 이렇게 짰었는데 이 일정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인텔 파운드리 공정 로드맵을 체크할 것도 없이 일정의 의미가 점점 없어지고 있고, 내년에 있는 인텔 서버용 차세대 프로세서 사파이어 래피드 다이가 나온다면은 그때부터 DDR5가 좀 더 개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3분기 때 6개월을 연장을 했습니다. DDR5 메모리와의 호환성 검증을 위해서. 근데 인텔 비전 2022에서 올해 3분기로 계획을 늦췄고요. 그래서 지금 흘러나오는 언론들은요, 내년 2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2분기에 사파이어 래피드가 나온다면은 DDR5 내년에 수급, 그러니까 DDR5의 수급이 확실하게 확 늘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회사를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을 때 무엇보다 인텔의 이 사파이어 래피드 출시일이 손꼽아 기다리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해성 DS는 2021년 9월 15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투자 규모가 대략 1136억 정도의 시설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설을 받쳐주려면 직원들이 필요하잖아요. 직원들은 총 973명이고요. 평균 근속 연수는 3.9년입니다. 1인 평균 급여액은 1,900만 원인데요. 3개월 평균으로 이것을 3으로 나누면 630만 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해성 DS와 해성 테크놀로지를 이 두 개를 합병을 했습니다. 2022년 5월 31일 날 올랐던 합병 계약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은 시가총액이 1조 300억이고요. 퍼가 14입니다. 시가총액 21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그리고 이번에 1분기 당기순이익을 따졌을 때 25.1이고요. 주가는 6만원입니다. 10년 차트를 따졌을 때 1,750원에서 코로나 한참 때 74,700원, 거의 700% 뛰었다가 쭉 조금씩 조정을 받아 놓은 상태고요. 꾸준히 늘어나는 매출, 그리고 내년에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드 출시는 DDR5의 본격 개화를 암시를 하고 있고요. 부족한 공급에 대한 1136억의 시설 투자, 직원 평균 근속 연수 3.9년에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점점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시경제가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에 따라 한국의 기준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도 크나큰 악재로 이제 악재가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 어쩔 수 없이 역시 이 주식시장에 위기가 올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은 한국 시장을 플레이하고 있는 외국에 있는 자본이 빠질 수 있는 이러한 단점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투자를 하지 마시고 많이 공부를 하셔가 마음에 드는 기업이 있으면 그것을 추적하셔서 일정 부분 일단 시점을 딱 잡으시고 이제 그 사이에 공부를 해서 그 좋은 판단에 한 번에 현금으로 사지 마시고 분할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 자료는 모빌아이가 불러올 미래, 그리고 해성 DS 유진투자증권에서 만든 해성 DS 이 보고서를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 외에 2022년에 나온 보고서를 거의 다 읽었고요. 다트 10년치를 또 참고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